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승근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중국인 구직자가 들려주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어떤 사람들은 꼴 보기 싫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중국인 구직자가 들려주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반감이 계속 생기는 그 안타까운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고 그러면요, 한중 관계가 정말 법물 터지듯이 많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중국인들, 구직자들 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뭐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정도만 추리면요. 첫 번째, 한국 기업은요, 유달리 위계 질서,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있고 뭐 그 이사 있고 부장 있고 차장, 과장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는 뭐 사원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나 부장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대리가 무슨 일 있다고 해갖고 뭐 이사님을 직접 찾아가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중국은 우리랑 옆에 있는 나라라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중국은 필요하다면은 평사원도 이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표를 찾아가 직접 얘기하고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정말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그 비슷한 급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 너무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에 자기가 종사를 하면서 한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위에 올라가진 않는다. 단계를 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위계 질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일본도 한국만큼 혹은 한국 기업 이상으로 위계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동맥경화와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일본 기업은 어떤 때는 쉽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고 부드럽게 소화해주는 면이 있는데 한국 기업은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기업을 많이 들어갔다가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국인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반감을 갖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급여 체계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것도 참 심각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중국을 잘 모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든가 요즘 5G에 관련된 회사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중국 기업도 일본 기업도 한국 기업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한국어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두 잘해야 되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영어도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중국 기업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급여 체계는 오히려 중국 기업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은 한국보다 급료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것이죠. 제대로 중국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잡코리아 같은 중국도 그 포털 채용 사이트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중국 기업은 외국어를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뭐 영어 정도죠.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4천 위안이라든가 6천 위안 정도를 월 초임으로 제시를 한다면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 뭐 요구하고 비슷하게 4천 위안 내지 6천 위안을 한다라든가. 그런데 능력은 더 뛰어나고 또 한국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제안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고 또 근무는 근무대로 강도 아주 세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급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누가 제대로 가겠느냐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포털 채용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중국 진출하려는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제대로 보고 현실적인 그리고 조금은 더 줘야지만 외국 기업인데 조금은 더 줘야지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차별이 심하답니다. 차별. 무슨 차별이냐? 문과대하고 공대생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 대부분 지금 뭐 중국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요. 중국의 공대생들, 공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문과생하고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실에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좋지만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라든가 영업을 한다라든가 마케팅 같은 게 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대생들한테도 연구도 하게 하고 마케팅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공대생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걸 자기들끼리 분석을 해보면은 한국의 본사에서 HR 부문에다가 무조건 공대 우선, 공대. 그러니까 그 밑에 채용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않고 공대 우선,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뭐 공대 우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뭐 중국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은 측면에서 한국, 한류, 중국보다 아직은 뛰어나니까 또 외국 기업이니까 돈도 더 많이 받겠다고 들어갔다가 반감을 가지고 진절미를 내면서 나온다. 그래서는 다시는 한국 기업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중 관계가 다시 좋게 되는 그 시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안타까운 점도 중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파이팅입니다.